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오늘 다시 저 혼자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간경변증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간경변증이라는 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할 준비 되셨죠? 간경화 또는 간경변, 간경변증 이런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경이라는 뜻이 한자로 딱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간경화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경화라는 용어보다는 공식 의학 용어는 간경변증, 이게 공식 용어이기 때문에 간경화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의학 용어로 정식화된 간경변증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점에서 소, 생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딱딱해질 딱딱해진다. 자, 상상이 가십니까? 영어로 간경변증을 시로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서양 의학자인 레넥이라는 분이 이 시로시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어원이 그리스 말의 키로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키로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오렌지라는 뜻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오렌지 표면이 어떻지요? 귤과 또 다르죠. 귤은 매끈하지만 오렌지 표면은 울퉁불퉁한 질감이 있습니다. 그 질감을 떠올려 보시면 간경변증이 어떠한 질병이겠구나 하는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간이 왜 굳어지고 간이 굳어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멀쩡한 간이 왜 굳어질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간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이유는 바로 간에 섬유 물질이 쌓이게 돼서 굳어지는 겁니다. 그 섬유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이 손상을 받게 되면 염증이 생기죠. 염증 후에 이 콜라겐이 간에 쌓이게 되는데 어디서 온 게 아니고 간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콜라겐입니다. 그걸 간 섬유화라고 하고요. 이 간 섬유화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0단계에서 6단계까지 단계가 있는데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 섬유화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간경변증은요, 간 섬유화의 5단계 또는 6단계를 간경변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경변증은 간 섬유화하고 다른 병이 아니고 간 섬유화의 끝판왕, 종착역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현미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간세포이고요. 그 사이사이 푸른색 띠 같은 것 보이시죠? 이 특수 염색을 했을 때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게 바로 섬유물질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을 특수하게 염색 처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붉은 간세포만 보여야 되는데요. 이 염색 때문에 콜라겐이 푸른 띠로, 간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푸른 띠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푸른 띠의 양이 많을수록, 이 푸른 띠가 두꺼울수록 간 섬유화가 심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띠가 동그랗게 완전히 간세포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거를 간경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콜라겐이 거기 쌓이게 되는 걸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쌓이지가 않습니다. 간에는요, 간세포뿐 아니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별처럼 생긴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성상세포라고 하는데요. 간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죽게 되겠죠. 죽거나 손상을 받으면 성상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 성상세포가 바로 간세포의 손상을 받으면 성상세포가 콜라겐을 막 합성을 하고 분비를 하게 돼서 염증이 일어난 자리에 콜라겐을 막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이 성상세포의 역할로 인해서 간의 염증 후에는 반드시 간 섬유화가 찾아오게 된다. 섬유화의 정도가 심할수록 간경변증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피부 미용으로 콜라겐이 아주
인기고 유행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피부가 막 늘어지겠죠. 섬유물질이 피하에 없어지니까 피부가 자꾸 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섬유물질 콜라겐의 역할은 이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피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콜라겐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간은 원래 말랑말랑해야 될 간, 그러니까 늘어져야 되는 거죠. 피부에서 보면 늘어질수록 말랑말랑하니까 말랑말랑해야 될 간에 콜라겐이 쌓이면 단단해지겠죠. 그러니까 피부하고 간에서의 콜라겐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먹는 콜라겐 같은 것들 있는데 그거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는데 그게 간에는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간에서의 콜라겐이 쌓이는 거는 먹어서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간 손상을 받을 때에만 그 옆에 있는 성상세포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해서 분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를 위해서 복용하는 콜라겐이 간으로 갈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경변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도 간경변증 가진 분들이 많은데 간이 딱딱해졌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간 표면이 울퉁불퉁 굳어져 있어도 간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하거나 심지어 직장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 굳어져 있으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경변증 환자에서는요, 식도나 위로 가는 혈액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도나 점막 밑에 있는 혈관이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식도, 위,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혈관이 파열되는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피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경변증 환자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식도나 위에 정맥류가 생겨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정맥류가 파열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수 있죠? 복강 안에 물이 가득 고이는 복수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간경변증의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면요, 환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간이식을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간경변증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가볍게 내딛어 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간경변증의 진단이나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해놨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명예의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